민관정치 시스템 10대 과제 해결. 쟁점 7. 관련조례 재개정 방향. 쟁점 8. 마을만들기 읍면 현장성 실질적 협업 강화. 그 다음에 쟁점 9번이 농촌 마을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이렇게 5개 쟁점 주제가 있습니다. 이 5개 쟁점 주제를 공통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도 그전에도 좀 파악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농촌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전국에 봤을 때 한 10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지 않은데 한 2, 3년 전부터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충남만 보더라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마을 만들기는 다 있다 보시면 15개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노산청이라는 말만 쓴 거는 6개고 약간 통합조례를 해서 이제 같이 다 붙여놓은 조례가 한 2개 정도 돼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일단 풍성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한 건데요. 이제 조례도 그렇고 조례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재개정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들어갈 때 꼭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꼭 하게끔 하는 게 약간의 아까 무슨 구 박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제 법정계획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쟁점 6도 보면 여기 10대 과제에서도 솔직히 여기가 저는 더 지금 홍성군의 중요한 거는 이 총괄 부서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를 여기 저희가 제안도 드리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농촌하고 활력팀이라 돼 있긴 하고 또 사업 같은 걸 이제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헷갈리는데 무슨 팀이 따로 있더라고. 과가 그 사업이나 뭐 이렇게 그 공간 정비도 하고 보니까 거기를 사업을 따오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게 좀 옛날 방식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그게 왜 다시 그렇게 돌아갔는지 조금 뭐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이해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 저희가 총괄 조정부서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가 아니라 이제 농촌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자고 했던 게 이 처음에 10대 과제도 그런 얘기를 넣었던 거긴 한데요. 이게 약간 역행하는 분위기도 솔직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활력팀 혼자 이걸 다 할 수 있는 업무도 솔직히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되다 보니까 이게 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간이 뭐 일을 못할 거냐 그건 절대 아니긴 하겠지만 여기가 총괄 기능을 못하다 보면 솔직히 되게 업무량도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세한 것까지 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팀에서 받아들이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안 오긴 했는데 통발항공사 지금 있는 그쪽도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그게 다 그 부분부터 해결돼야지 뭐 조례 개정을 재개정을 했을 때도 실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관 쪽에 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내용에서도 좀 그 부분이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온 전담부서에서도 행정협의회나 이런 부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길라들이 그런 부분도 그거는 행정에서 해줘야 돼. 행정에서 그런 거 다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도 같은 경우도 저희 농촌 개발팀에다 얘기를 해갖고 그쪽 주무관들이 다 30몇 개에다 다 팀하고 과에다 얘기해갖고 전화해서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이게 행정협의회가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거든요. 협의회도 하고 TFT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연결되는데 그 자체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금 소극적으로 행정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솔직히 계속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2번밖에 안 오긴 했지만 계속 안 오셨다는 것도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셔갖고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민관을 하는데 관에 대한 얘기가 관이 같이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인 거야 당연히 뭐 저희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도차원에서 조금 이 기본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세우고 계셔갖고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봤던 건 뭐냐면, 충남면 마을 만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가관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간 지원 조직 지원 사업에도 이제 가관점이 있고, 내년부터는 이건 조금 논의 사항이긴 하거든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차별 지원에 대한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이런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이걸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간은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강제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세워지고요. 기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활동한다라는 거는 스스로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누구랑 거의 그 부분은 거의 얘기가 사실 끝나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뭐 향후 일정에서 나온 것 중에 그 한 번 더 확인해드린 농촌 공간 기본계획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25년까지 농식품부에서 다 하라는 건 사실인데, 그 저희가 광역 지원 기관에 회의할 때도 계속 가봐서 그냥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뭐 26년까지는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촌 협약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농촌 협약도 뭐 홍성도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기본 계획 수립 정도만 해서 수립 중간 정도만 해서 받는 거로 내년에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촌 협약 같은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연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선 홍성군 농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제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전남인데, 전남도 인구의 15%밖에 안 됩니다. 이제 충남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충남 도민 가운데 농가 인구가 10.8%, 그러니까 이제 10%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지자체별로 홍성은 그래도 이제 10%보다는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농업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예산에서 홍성군 예산에서 농업 농촌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거든요. 많은 부분 30% 이상을 농업 농촌 관련된 예산이 차지해요. 그런데 부서로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 안에 지원 체계 행정 지원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과 관련된 부분의 정책이나 영역이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농촌 활력팀 하나에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 다양한 농촌 정책을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식품부의 농촌 정책국 안에 있는 사업을 홍성은 지금 농촌 활력팀하고 농정과 농정기획팀 안에 이렇게 섞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사업과 연결하는데 이제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 안에 있는 면 단위 지역에 이게 꼭 농업의 문제를 떠나서 어찌됐건 면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살만하고 그런 공간이 되게 하려면 이 농촌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행정 이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앞서서 정석구 센터장님도 조례 얘기를 했는데, 홍성군의 농촌 활력팀과 관련된 조례가 2개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활력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 2개예요. 충남도에도 농촌 활력과와 연결되는 조례가 9개나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농촌 활력과 관련된 농촌 정책과 관련되는 제도가 홍성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지자체 안에서 농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나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이나 농촌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충남 도내의 다른 지자체는 농촌과 관련해서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협약과 관련해서 일반 농산업소 시설물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센터 이렇게 사업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조례들이 막 늘어나는데 홍성은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전국에서 2020년에 농촌협약을 홍성이 임시라고 홍성이 가장 먼저 선정됐는데 농촌협약센터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에서 이 협의할 때 도에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왜 홍성이 가장 먼저 뭐를 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뭔가 선도적인 막 이게 엄청 활발하게 했는데 왜 다른 데는 이 사업 농촌협약에 선정되기 위해서 일부러 센터도 빨리 설치하고 우리 설치했다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선정이 됐는데 좀 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관련되는 조례도 정비하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사실은 행정하고 이 주민들이나 이 관계자들이 왜 그런 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는지 앞으로 아까 말씀 농촌 공간 계획과 관련해서도 센터가 필요하고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죠.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에 기초해서도 센터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참에 좀 홍성이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험 답안인데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이고 이게 이제 아까 단계별 얘기도 나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개선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우선 쉬운 것부터 그러면 개선할 것은 뭔가 압축적으로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이 견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조직 지금 협의회 조직을 운영하는데 진짜 이게 뭐가 애로사항인지 예산인지 뭐 행정 지원인지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좀 한번 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쪽에 여기 좀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해가지고서 우리 협회장님, 사무국장님, 우리 임원님들 다 와 계시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 공익형 직불금도 면적 대비 그 다음에 소농 직불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간의 이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개인들한테 이제 직접 줄 게 아니라 일부를 의무적으로 얼마간의 그 기금을 마을만기 아니고 주민자치회에 전환을 해가지고서 그 방식 그 자체를 전환해서 스스로 보조금이 아닌 우리 마을 스스로의 주민의 일부 돈이 포함된 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향을 해보면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을에 내 돈 일부가 들어가 있다. 그 자긍심도 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보조금 의지에서 내 돈이 일부가 포함됐으니까 또 의미는 좀 보조금보다는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대부분의 5억 정도의 사업에서 대부분 끊기잖아요. 그럼 그 조금의 지불금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라도 계속 유지를 해 줌으로 해서 그 개혁은 사업을 최소한 수리 보수 유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그 끊기는 거를 막으려면은 내가 직접 내 돈으로 해야 이걸 끊기지 않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 어디든지 누구든지 내 자긍심이라는 게 있고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게 다 무시된 상태에서 보조금만 가지고서 예전까지 쭉 받아온 돈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못해. 딱 단절되는 그런 경우도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도 늘려나갈 수 있는 원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그 전체 사업이
활동성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가호 회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농촌에 결성면 복지팀장이 저한테 저번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6월 달만 사망신고를 10명을 했다고. 그런 실정인데 시골에 지금 청년들이라고 지금 홍성군의 조례가 바뀌어서 49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그 몇몇이 지금 마을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부 지금 빚쟁이에요. 지금 저 우리나라 지금 쌀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1인당 하루 소비량이 154g, 라면은 180g이에요. 라면 하나만큼도 못 먹는 실정인데 쌀이 지금 전부 집이 뭐 건조기에도 차 있고 뭐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해소를 해줘야 시골에서 청년들도 살고 무슨 소득이 생기고지. 여름 같은 때 오이 100개 한 7,000원, 상추 한 박스 5,000원. 지금 뭐 날이 이렇게 폭염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정부에서는 막 금방 다 죽는 것처럼 막 신문에 방송에 난리가 아니고. 그러면 청년들이 그런 거를 재배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보세요. 그래서 찾아줘야지. 시골에 참 할머니들만 있어가지고서 농사 짓는 것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한 3명, 4명이 동네 전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그 전부 다그 빚쟁이 돼가지고, 난 그 사람들 난 헤어날 것 같지 않더라고. 이런 실정을, 농촌 실정을 잘 알고서 대처를 해줘야지.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뭐, 부여군에 뭐 스마트팜 엄청 크게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와서 돌아다니고, 김태형 기사 거기 나와서 사진 찍거든요. 그거 보여주기식이에요. 그거 거기서 생산하는 물가요. 저기 생산품 가격 내리면 발짝 할 거거든요.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 딸기 이렇게 거저짓는 것 같은데 딸기 하우스 한 동에 한 1,3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2,000만 원 빼가지고 뭐 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런 물가 그 투자비에 비해서 생산비가 너무 세고 스마트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지에서만 생산되는 그 야채만 해도 아마도라고 하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도 그 5억짜리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마을에 그 이제 소득 사업이라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 분열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그 이 5억짜리 소득 그 희망 마을을 위해서 마을의 경관 사업에 이제 멋지게 해놨는데 그거를 관리를 하려니까 제초작을 하려면은 그 동안에는 뭐 그냥 그 도로변에 풀만 있을 때는 제초제만 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나무가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어갖고 일일이 노인네가 들어가서 김을 내고 그 완전 노인네들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마을 만들기, 희망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의 경관은 좋아졌지만 그거 이제 고령에 의한 그 농민들 좀 보호 차원에서 2차 선전으로 되어 있는 도로만이라도 그 제초 작업이라고 좀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 그 만들기 뭐 조직 개편이라는 문제는 내일도 이거 이제 임원회의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논의를 좀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변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대협의 조직체 부산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조직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체제로 간다고 홍성군 마을만대협의회가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저희하고 연관은 다 돼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미 마을협의회를 넘어선 뭐 로컬푸드 돌봄 뭐 교육체험 사회적 경제 이런 분들은
협의회보다 이미 더 큰 조직이고 수익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이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중간 조직 지원 센터라고 하면은 실제로 민간하고 같이 나아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국장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조직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근직이기 때문에 일 처리가 되지만 마을 협회라든지 제가 기농기촌연합회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미용인 조직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 따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상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 행정이나 중간 조직을 거쳐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는 민간에서 해봐라 오면은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뭐 좋은 내용들이 와서 던져주면 이제 그걸 받아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저희 체질에도 안 맞고 그리고 회장님들이나 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은 갑자기 하는 거라서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중간조직 센터에서 사무국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을협의회와 교집합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을센터에 취직한다는 건 아니고 마을센터에 이제 그 직원들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이제 반을 잘라서 마을협의회 업무가 1년 내내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걸쳐서 그분이 사무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그분에서 쭉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상근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가지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감히 한번 추천을 해드려보고 그리고 마을협의회도 사실 조직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협의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건 현재 마을센터에서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마을이 그 10만 원 회비를 내면은 저희가 증서를 발행해 주면은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을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보내주시고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공장이나 사회적 경제와 교차산업하고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하게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아까 청년 기농기촌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마을에 보면 소농들이라고 하죠. 이런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에 대해서 벽이 높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만 되니까 뭔가 공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협의해서 그분들 조금 레벨업을 해줘야 돼요. 레벨업이라는 게 최소한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신청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협의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금을 써서 저희 임원들이 밥 먹고 놀고 선지지 결합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간조직계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농장에서 체험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연구회를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그냥 민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걸 갖다 협의해서 발굴을 해서 키워줘서 추천해주면은 거기서 이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 이런 밑바닥 마중물 사업을 협의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 바닥을 가지고 계속 가면은 그 농장이라든지 마을에서 진짜로 회원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성장이 되면은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회원 마을 사업위에서 그냥 10만 원 내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활동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큰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체험형 마을이라든지 뭐 번역사회라든지 아주 풀뿌리로 뭉쳐가지고 나중에 크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우리 사무장님께서 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중간지원조직 센터에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데 이게 비상근으로서 이게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센터에서 전담 직원을 좀 아예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무국장에 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또 하나는 협의회도 지금 이 정도 이상적인 못 가더라도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의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부 또 이게 예산이 따라가는 거라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 담당 직원은 지정이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이 협의회 자체에 그 최소한의 그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행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존가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각종 단체들 지원해주는 거 이 시스템 속에 이게 못 들어가려나 우리 의원님 어떠세요? 사기법만 있으면 사기법? 사기법만 잘 조례하고 그래서 진짜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아니 좀- 조례보다 이제 법 그래가지고 법에서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유방범대가 같이 비슷한 일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항상 자유방범대가 뒤처지거든요. 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수영도 그렇고 뭐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잘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무장님 한번 그 다른 그 단체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한번 좀 조심스럽게 이것도 한번 행정하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계속 이 부분이 그냥 우리 이런 사업을 다 끝내고 이제 그냥 나는 부를 거야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 조직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농촌이라는 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끌고 가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더 덧붙이고 아까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참 진짜 굉장히 이 틀로만 되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이 조직 체계가 이 중에서 이게 전부 이상적인 거 아까 얘기대로 단계별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맞겠다. 이 조직 체계를 우리 국악사님하고 한번 더 조율을 해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우선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저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11개 읍면 지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읍면에도 뭔가 활성화를 해주고 우리 협의회장님이 읍면 지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1등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전체 회원은 전체 회원이지만 그런 부분은 내가 볼 적에는 조금 이게 오히려 뭐 일장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장단점은 있을 건데 한번 이 부분도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이런 정도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내년부터라도 즉시 가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협의회 쪽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대안을 몇 개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상적인 안을 우리 국악사님이 제안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좀 개선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뭔가 좀 압축적으로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저는 우리 마을이 도시재생하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만들기하고는 크게 이렇게 깊이 관여를 사실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축제를 하게 돼 있었어요. 항상 마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을 잔치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이 중지됐었고요. 또 도시재생을 당선이라고 그러나요?
있잖아요. 그 저 성장되기 위해서 한 5년 가까이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 준비 마을이 있고 일반 마을이 있고 뭐 1.5단계 마을, 뭐 새싹 마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을도 한 4년, 5년을 계속 이렇게 교육도 제가 이장을 한 지 8년째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동네 회의라고 해야 정기총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분기 저 개발위원회라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했었는데 도시재생하면서 1년에 40번 이상을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재작년에 우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 마을 만들기하고 저하고는 좀 생소합니다. 이 마을 만들기에 들어온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 이왕이면 관에서 도움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을 지원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마을에서도 또 수pon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자금이 형성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 돈을 쓰는 방법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네에서 무슨 마을 잔치 해가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본 적은 이때부터 받아본 거예요. 지금 3년째입니다만 제가 3년째를 이걸 받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광천이 42개 마을입니다. 42개 이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마을 만들기 품앗이 마을 축제나 이런 데 관여하는 동네가 딱 두 가운데입니다. 하나는 감산이라고 해서 국가 돈을 옛날부터 좀 써왔던 지역이라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보조를 해주고 협력을 하니까 됐고요. 저 이장 처음 오기 전에 이거를 신청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들이 아니었으면 그 이장이 뭘 이거 신청하느냐고요. 그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고생만 하는데 뭘 이거 신청해요. 엊그제도 와서 마을 만들기에 이장 회의하는데 신청하더만 이거 설명하고 앉으셨더만 이거 신청한 마을이 있습니까? 그 마을을 받아봤을 때 제가 봐서는 업무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받은 동네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노하우가 어느 선 쌓였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고 처음 하는 이장들은 제가 알기로 저도 이장입니다만 이장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이장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사명감 있이 하는 분도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 마을은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중에 30세대가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려면 농민이 되어야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여는 않습니다만 우리 마을로서는 솔직히 마을 축제 자금 600만 원 지원 받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 더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차곡차곡 배워서 준비하는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계기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읍면단으로 조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보다는 농민이 많은 담산리 마을 이장들을 그 사람들을 센터로 하면 저도 뒤에서 서로 협조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갑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민간협청 추진체계 정비 방향에 보면 옛날부터 많이 후퇴됐다라는 측면에서 저희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농촌 활력 팀하고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부서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뭔가 공모 사업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하면 지적이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군수님이 큰 방향에서 건물 짓는 사업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집행 단계에 있는 그 과에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교수님이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책 사업은 따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는 혈안이 돼서 지금 정책 사업을 따려고 의지가 굉장히 활발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따면 기획실에서 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담당 부서로 보낸단 말이에요, 사업을. 근데 계획 수립 때 보지도 않은 사업을 갑자기 실행해야 되니 이 사람들도 깝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저희 이쪽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 보면 농촌 협약이니 이런 거가 굉장히 선정될 때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보면 홍성통 또 그 당시 저희도 좀 잘했기 때문에 얘네 있으면 되겠지 하고 이제 뒀는데 정작 그 사업이 시행되는 데는 홍성통도 그렇고 저희도 그 사업에 관여가 하나도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뭔가 연계성 차원에서 문제들을 계속 저희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국가에서 이제 농림부에서 지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지침으로 규정을 하면 저희한테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팀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팀을 만들어 놨더니 역할을 안 줘요. 아무런 팀은 있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저희가 이 팀이 있으니 이런 일을 우리가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도 한 1년 정도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좀 이해가 되는지 뭘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연속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좀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그 밑에 담당 부서들도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져갈 텐데, 저희 입장에서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아까 저희도 나름대로 어저께 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마을에서 이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계획을 마을에서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저희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할 텐데 좀 컨설팅 예산을 세워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최근에는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한단 말이죠. 근데 작년부터는 갑자기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한테 연락 오는 마을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냐? 그럼 우리가 나도 비예산으로 그냥 우리가 써드리겠다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나만 쓰라고 그랬다고. 2개 선정되면 큰일 난다. 그럼 한 개라도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냐? 오히려 좋다. 군비로 그냥 하나만 하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형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는 잘하는데 행정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행정도 조금 이렇게 일방향적인 움직임, 정책 방향이나 흐름들이 그렇게 가야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책을 위해서 그 행정지원 체계 정비가 지금으로 봤을 때 저희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한 일이고, 저희도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좀 잘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홍성군 읍면 단위 민간 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읍면 단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모델도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조직에서 이걸
관장 혹은 단독 이렇게 뭔가 다뤄야 되는데 주민자치에서 이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들이. 근데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당신들은 그 논의 조직이고 이런 실행 조직들은 당신들 입맛에 맞게 그런 사람들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면서 지역을 이렇게 단독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 그룹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주민자치에서 우리 거야 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서 이것도 빨리 조금 전환을 시키기 뭔가 인식을 바꿔내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마을센터에서 그런 거를 초창기에는 관장을 했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장학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어요. 원래 꿈은 하나의 면을 잡고 그 면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그 외에 뭐 리더들을 같이 해서 좀 했으면 했는데 아무도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면장님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장님의 회장님하고도 다 만나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3개면 농촌협약을 하고 있는 서부발산 결성 여기 3군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저번 주 수요일날 마무리를 했는데 5회째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수료 인원이 15명이에요. 또 뭐 적은 건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를 안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걸 인식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조심스러운 건 이장 학교라는 거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 행정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고민이 되게 있는 거예요. 예산을 또 달란 것도 아니고 시민능력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하는데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형편이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민간 위탁을 했으니까 좀 그 사람들한테 맡겨주거나 아니면 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확산시켜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거 간단합니다. 그 군이나 군에서 집중만 하고 그 위탁하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오늘 의원님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 홍보령에 딱 눈에 띄는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 강행 규정 이것이 대단히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거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안한 것 중에 의회와 한번 연구 모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침 최고위원님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언제 관심 있는 분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해서 한번 공식적인 연구 모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조금 약간 비공식적이라도 그냥 이렇게 좋은 연구 모임으로 우리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해가지고 우리 이쪽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보고 개선할 것을 충분히 여기서 이제 도출을 해내야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조절할 시간을 한번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좀 저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온 조례에서 이제 하면은 말 만들기라는 데 이제 이게 포커스가 이게 맞춰져 있는데 이제 쭉 하다 보면 농촌 정책들이 많이 이게 유사, 연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키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홍성통을 운영하는 것이 잘 가다가 지금 약간 침체 상태인데 이것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자고 하자 논의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홍성통과 우리 이쪽 조례와 어떤 관계성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정책 중에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목이 자유구조 사업이니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나온
제도와 정책을 우리 조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협약, 그 다음에 그 신활역사, 그 다음에 지역 투자 사업인가 뭐 이런 부분하고는 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가야 오는 길인가. 그런 어떤 정책 동향이나 연계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같이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조례가 좀 한번 다듬어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잖아요. 말하는 계속 이제 그럼 조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년도에 해야 된다. 뭐 그거는 없는 것인데 한번 이제 진짜 한번 기본계획을 오늘 이 나온 것을 정리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논의가 지금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나온 게 뭐냐면 농촌 공간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농촌 공간 기본계획과 우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운다 내년도. 그러면 이 기본계획 따로 그 기본계획 따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농촌 공간 기본계획에 뭐 어떤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적 의상이나 그 기능에 의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내년도에 한다면은 우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그런 걸 같이 융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정부에게 이제 문제가 이게 저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문제하고 조례하는 문제는 좀 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번 사전에 한번 충분히 그런 논의하고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센터장님께서도 오셨지만 도 차원에서 또 도센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가를 방향성을 잡아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분뿐만 아니라 각 15개 시군에도 입장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 입장 정리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내년도에 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무슨 농촌 기본계획하고 이게 같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주장하면은 우리가 다 잘못하면 어려운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한 번 더.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우리 이장님께서도 아니 현 회장님께서도 또 이장님도 많이 제안을 해주셨던 게 관련돼서 이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좀 의회가 주축이 돼서 좀 만들어 봐라라는 제안을 주셨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금 계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대중교통 이용권과 관련돼서 택시와 관련돼서 법인택시 관련자분과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월선 상가 살리기 위해서 간담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광천, 옹안, 토굴, 새우젓, 특화거리 살리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이제 각 농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합니다. 지금 사실 농협도 어렵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지적 아니면은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낮고 관심도 사실은 없어요. 맨 처음 제가 7대 있을 때 이 마을 만들기 조례를 한 3년에 걸쳐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결국 제가 빠지고 나서 왜냐면은 이거를 마치 무슨 뭐 민주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시민들 나오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결국 3년 동안 해서 결국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한테 제발 부탁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 도시재생센터가 생겼죠. 문화도시센터가 생겼죠. 얘가 생기면서 뭔가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뭐 인건비만 맨날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 공부가 좀 우리 의원들로서도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연구 모임도 좋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복잡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농촌 협약도 그렇고 신협력도 솔직히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 계획이 늦게 세워졌긴 하지만 거의 예산에 뭐 10%도 못 쓰고 있어요. 1년 동안. 30개의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6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반납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홍동현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그 2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용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협업 또 처음에는 또 기획감사 담당관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제 농업정책과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디에 맡겼다? 농어촌공사. 그래서 결국 농어촌공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 때 바라본 게 뭐였냐면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뭐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뉴딜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 거점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역량 사업이 뭐 작지 않아요. 2억 3억씩 달려 있는데 들여다보니 외부 업체에 거의 인건비로 가져가고요. 예를 들면 북미 같은데 어촌 뉴딜 사업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뭘 했냐면 꽃밭 만들기. 그 다음에 한 2,500만 원 들여가지고 뭘 했냐면 BI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뭐 했냐면 뭐 유튜브 뭐 한다고 또 2천만 원 썼더라고요. 주민들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 사업들을 차라리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훨씬 좋겠는데 왜 굳이 외부 업체? 왜냐하면 농촌공사가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게 좀 불합리한 것이 주민 지금 교육을 시켜요. 자, 그래서 주민 리더십 교육 해가지고 강사를 불렀는데 2시간 강사비로 3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 200만 원. 왜요? 그랬더니 나머지 다 용역비, 간식비 그래서 용역비로 가져가는 A라는 업체가 가져가는 200만 원 중에서 135만 원 정도는 그냥 용역비로 가져가고 30만 원 순수 강사비,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있는 게 간식비. 이렇게 해서 2시간짜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홍성군 전체에 다 똑같이 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야, 큰일이다. 그래서 용역회사만 지금 배불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농어촌공사의 잘못이 우선 크다. 그래서 지금 뉴딜 사업도 어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비 중에 만약에 100억이다 하면은 이미 한 60억 정도를 줬는데 공사 진행은 0%. 네, 돈은 줬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회사 그 공사가 전국에 있는 어촌 뉴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그나마 농어촌공사는 지역에 있어서 사업 좀 빨리 해달라고 제가 막 달려가고 재촉도 하고 의원들이 소리도 지르고 가서 뭐 하는데 거기는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시급도 안 해. 시급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촌 뉴딜 사업 100억 중에 한 60억 줬는데 아직 0%예요. 말로는 뭐 도에서 뭐가 캔슬 나서 뭐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올해는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도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아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시간도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연구 모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은 게 이 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9개 과제 남은 게 종합토론에서 이제 그 뒤에 부분하고 해서 종합토론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은 또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좀 쪼개려고 해요. 지금까지 9개 쟁점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우리 부자인 박주께서 한번 소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걸 또 요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여튼 많은 고민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 확실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분명히 저도 느끼는데 어떻게 이걸 집중력을 발휘할 거냐 하는 숙제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홍성군처럼 이게 굉장히 기운이 있어가지고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아닌 상황이잖아요. 뭔가 이제
꼬인 상태에서 문제는 좀 최승영 의원께서 이야기한 이야기도 문제점 다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는데도 해결은 안 되고 이 해결을 하는 단추는 지금 안 끼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당제도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 청량에서 연구용역 겸해가지고 장시간 토론하고 또 그 전부터 좀 논의해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청량에서 못 받아들였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규 예산 반영할 돈이 없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행정에서 겁이 난다. 그런 거 벌려놨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겠냐, 자신 없다, 하지 말자, 이런 게 강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뭐냐, 청양군조차도 그랬으니까 홍성군의 지금 분위기 속에는 쉽지 않은 숙제일 것 같아요. 다만 말마디 협의회 설문조사를 해보면 말마디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된 마을들은 소액 사업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큰 사업,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큰 사업 달라고 그러지 작은 사업을 보편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일반적으로 취하시더라고요. 다만 이게 우리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 속에서 종합개발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체험휴학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검토를 제대로 해보자 싶습니다. 두 번째로 뭐 추진 체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오래된 숙제고 뭐 전국 지난해에서 10년간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마을에서 열심히 했던 성과들이 그 다음 이어진다는 거였는데, 열심히 해도 똑같은 도돌이표가 되는 이유는 이 추진 체계가 정비가 안 됩니다. 특히 행정의 지원 체계가 정비가 안 된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공무원들 바뀔 때마다 그 개인의 입장 차이 때문에 팀장, 중간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행정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농쪽 활력팀은 팀이 하나인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에 수많은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것도 대규모 사업들이 내려오거든요. 옛날에 농촌협약의 내역사업은 1년에 하나씩만 하면 됐는데 지금 3개의 면을 동시에 하거든요. 업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농어촌에서 통째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팀을 2개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보면 충남 도도 지금은 팀 2개인 셈이거든요. 농촌개발팀과 무슨 팀이죠? 정주기반팀. 정주기반팀으로 나눠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크게 꼭 그런 건 아닌데 2개 팀이 하는 걸 농촌활력팀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도에서는 2개 팀이나 되는데 여기는 한 개 팀에서 하니까 업무량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인 거 분명하거든요. 이해해주면서 같이 풀어가야 되고, 욕하기는 쉬운데 보듬고 같이 풀어가게 하려면 지금 팀에 있는 5명이 업무량이 많다는 걸 좀 인정하면서 좀 보듬고 가져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촌활력팀을 좀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돼야지 협력이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센터의 역할 관련해서는 행정은 마찬가지로 총괄 조정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이 아마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5만 가지 일을 다 센터에 요구받고 있지만, 읍면단위 앵커 조직이 빨리 설립돼야 되는 이유가, 읍면에 있는 앵커 조직이 실질적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군 단위에서는 좀 더 제도적인 맥락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총괄 조정, 정보 제공 이런 역할로 제자리 찾기 위해서라도 읍면단위 앵커 조직을 빨리 설립해야지 저는 역할이 좀 제대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협의에 관련해서는 올 겨울 중에 좀 제대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왔을 때 2015년, 16년경에 협의회 조직 정비할 때 여러 번 토론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의식들이 연결이 지금 안 되거든요. 협의회 조직 체계가 12년 차 되었지만 도돌이표라고 저를 평가하는 이유는 그 고민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이 방식대로 계속 갈 수 있냐, 상근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때도 초기에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올 겨울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에 읍면법인이 중요하다. 읍면법인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승영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농촌백의 내역사, 어촌 뉴딜의 이런 영양 강화 사업이 다 농촌사, 어촌왕공단 통해가지고 외부 업체한테 용산 다 빠져나가는 쪽이에요. 지역에 우리가 그 경험들이 다 축적돼 있고 실제로 면회도 다 할 수가 있거든. 면회 있는 조직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은 외주를 주면 돼요. 어차피 외주 주고 다 해결합니다. 아마 최승호 의원께서 그 농업총사의 단가 계산 방식을 잘 몰라서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농업총사는 단가 산출 다 그렇게 합니다. 영양 강화 사업 있잖아요. 한 건당 예를 들어 보면 인건비, 뭐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인건비 계산하고 강사료 얼마 붙이고 다 그런 식이에요. 거기 인건비 다 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홍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에서 일부 하고 또 읍면에 있는 법인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은 다 열려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푸는 이유는 담당 부서가 지금 마음을 열어놓고 이 토론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또 이해할 만한 뜻하시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 겨울 중에 올 하반기 내년에 뭔가 전환점을 분명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말만의 협의회가 제가 사실 올해 3월달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조직 자체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하는 일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예산이 있든지 없든지 다음 해에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장님 임기도 2년이고 2년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제가 자세하게 앞에 예정을 이렇게 가져오긴 그렇지만 자주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사람이 이어지지가 않고 새로운 사람 보고 새로운 사람 보고 하니까 도돌뼈가 됐다고 보고, 그때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없어졌다가 그 다음 기수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없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도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임기가 회장님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저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내년도 저희가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 관련도 있겠지만은 뭔가 하나가 저희가 하나가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내년에 이걸 꼭 해보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작은 그 도움을 주셨으면 저희가 한번 체질 개선은 안 되겠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밑에서 하나씩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자주하고 좀 길게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말만 듣는보다 좀 더 유성이 높아지는 그런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그 사무국장 체계를 좀 가지고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이 같이 좀 마련을 하는데 서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홍성군의 그 제일 큰 제가 볼 때 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농업정책과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얘기가 나왔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이 이제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그렇고 또 홍성군 농업정책과도 담당자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게 그 지속성과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죠. 단절되고 그러면 다시 또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그렇고 홍성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이 우리 염창선 이사장님이 이제 그 도에 이제 농업정책관가요? 그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홍성군 그 구군수님도 오시면서 사실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먼저 이 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은 구군수님으로 계실 때에서 한 1년 이후 퇴직하고 1년 이후 정도 1, 2년까지는 상당히 좀 왕성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이제 연결이 군에서 군수님이나 구군수님이나 농업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 이게 좀 연결점들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을센터가 만들어졌어도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기가 어렵고, 또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역량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계속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관과 또 중간 지원 조직과 이 당사자 주민 조직체인 뭐 지역 협력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좀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는 좀 대화 모임을 좀 가져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걸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오늘 과제를 발제를 해주신 것 중에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 3단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할 일, 내년도에 할 일, 2020년도에 할 일.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할 일은 9월 중에 정책 토론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정책 토론회는 우리 개소식과 연계해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고 토론자를 지정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고, 그다음에 TFT 구성하는 문제는 별도로 이거는 내부적으로 연구진하고 논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회 조직 개편 워크숍을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은 한 일정표로에서는 금년 말서부터 내년도 2월 초까지, 내년도 정기총회 하기 전까지 한번 뭔가 가는 방향을 다시 정리하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일정으로 봐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행정에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딱 첫날 그 중간 한 분 오셨던 거 말고 관심을 뭐 자기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놔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무관심과 비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또 우리끼리 그냥 논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이 건설산업국가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셔서 거의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큰 힘이 됐다. 그런 부분은 자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탁회의 우리 홍성근 마을만들기 활동성과평가와 새로운 10년 방향, 네 번째 원탁회의 홍성근 농촌 공동체 활성화 원탁회의 4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